요즘 그 역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재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물창고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한다, 보충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공진은 이제 양자 얽힘하고 뭐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두 입자를 분리해서 100kg, 200kg 이렇게 분리해 놓은 다음에 한 입자에 자극을 가했을 때 다른 입자도 동시에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 양자 얽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한쪽 입자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입자에도 그러한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거리의 제한 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이죠. 어찌됐든 두 개의 입자를 분리해서 자극을 주었을 때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역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공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진. 함께 변화한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자 할 때, 집세기로 이제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적어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면, 공간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행해졌던 것이 그런 그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해코지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양자 얽힘하고도 거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자극을 주면 다른 쪽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자극을 주었을 때 그 해당 관련된 사람한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진입니다. 공진. 요즘에는 이제 도가법술에서 거리에 제한이 있어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 또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통화로 이제 어떤 그 개광을 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이런 화상통화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법술을 행하기도 하죠. 화상통화로. 또는 뭐 사진을 보고 어떤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그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요즘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미신이라고 치부할 일인데 차츰차츰 과거에 했던 도법술이 하나씩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제 미신화 작업에 그것이 이제 잘못되게 묻힐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논리는 사용을 좀 해야 되겠죠. 계속 이어서 후손들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뭐 공지에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되죠.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쪽의 정보가 다른 쪽의 정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이런 것이 이제 해당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를 볼 때도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죠. 정보.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화 온 시간도 하나의 정보의 변화점이 됩니다. 태극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과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 엮어져 있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문의를 했는데 남쪽하고 동북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 연계를 지어보면 이제 서북 쪽도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이제 두통이 심했는데요.
두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잠자는 방향이 머리를 남쪽에 두고 다리를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뻗고 자는 구조로 침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좋지 않은 정보죠. 그래서 이런 실제 이렇게 전화 온 시간의 정보로도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사람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가 불합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집은 자산 5양입니다. 남향집이죠. 남향집인데 어찌됐든 침대를 남향에 머리를 두고 자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현공 비성으로 봐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실제 가서 확인을 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북 쪽에는 2층에서 그 위층에서 물이 새서 천장에 비가 이렇게 물이 줄줄 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물이 흐르고 했는데 수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그것이 서북 쪽이죠. 그리고 동북 쪽은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설치된 곳인데 거기에도 밖에서 빗물이 새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 세 군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실제 그런 정보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쪽의 정보가 거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쪽의 정보가 다른 쪽의 정보와 다르다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정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공진이라는 것입니다. 공진. 그래서 거의 가보면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실제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제 침대 위치는 이제 서쪽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향으로 이제 동쪽으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구조 배치를 변화를 주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실제 이제 후에 일주일 뒤에 확인해 보니까 잠도 잘 오고 또 이상한 꿈을 꾸거나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체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삶의 의식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환경 속에 정보가 내장되어 있고 또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실제 집안의 환경과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시간대의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같은 정보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용어를 사용할 때 공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공진이라고 하면 대강 이제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할 때는 사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고, 택일도 마찬가지겠죠. 정보의 변화를 주는 건데 그 정보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그 공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은 정보의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재고라고 하는 건데, 재고를 보충한다라는 것입니다. 재고를 보충할 때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술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상으로 재고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사주운이 좀 나쁠 때 이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고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죠. 좀 재고의 부족 이런 것을 이제 보충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나 풍수나 기분이나 유김이나 모두 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4시로 내일 오전 6시 정도에는 좋은 기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모난 상자에다가 지폐 7장을 넣어서 서쪽에 설치하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좀 해주고 한 40여 분 지난 다음에 이제 철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정보 매체가 형성이 되면서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보의 개량, 정보의 고침, 쉽게 말하면 좋은 에너지 자장으로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전 6시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폐는 7장입니다. 서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동서남북은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집 전체를 기준으로 중앙점에서 서쪽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석 당일날도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법술로 많이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추석 당일은 이제 보름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염원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기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도 보제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에 전해지는 방법도 있고요. 또 법술로 전해지는 방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술로 전해지는 것은 대부분 도맥을 이어받는 전수자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르쳐 드려도 아무나 다 할 수가 없어서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수받은 사람한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꿈 얘기도 그런데요. 그 공진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꿈 얘기도 꿈에 돌아가신 부친이 손을 꽉 잡는 꿈을 꿨는데 실제 어떤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라고 해서 질문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사업장에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남는 게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기가 너무 강해서 자장의 기운이 좀 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장의 기운을 탁할 때는 정화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어찌됐든 자, 이런 그 꿈에서도 그런 음기 돌아가신 선친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조우하는 것이죠. 이런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꿈은 별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꿈이다. 건강도 조심을 해야 되고 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보의 동기화. 정보의 동기화 때문에 실제 현상이 또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공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진. 자, 추석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보제고 하실 분들은 꼭 내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쪽을 좀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서쪽에 이렇게 네모 상자에 지폐 7장을 접어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기원, 염원을 또 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에너지 자장이 형성되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진과 보제고라는 개념이 도법술이라든지 역학세계에서 많이 응용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